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투닙 유형 문장 분류 컴피티션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발표를 준비한 별별 XAI 필터링 되었습니다입니다. 이 조 이름을 해석하자면 저희들 인공지능 AI를 활용을 해서 유형 문장과 같은 혐오 표현을 별별로 필터링 해버리겠다. 그런 의미로 조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목차는 우선 팀원 소개 및 프로젝트 소개를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간단한 베이스라인을 소개를 드린 다음 프로젝트 진행 동안 시도한 방법들 중에서 성능이 개선된 방법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 실험은 하였지만 개선시키지 못했던 실험들도 말씀을 드리고 Q&A를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팀원 소개입니다. 저희 조원은 총 5명으로 박창현, 오순택, 이벽호, 송영석, 이세현 각각의 역할을 나눠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역할은 크게 분류 모델, 데이터 증강, 자의시각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프로젝트를 설명을 드리자면 튜닙에서 제공한 한국어 위협 대화 데이터셋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인데요. 일단 간단한 데이터의 구조는 컨버세이션과 클래스로 나누어져 있고 여기서 컨버세이션은 독립 변수로서 모델의 입력으로 들어가고 클래스는 종속 변수로서 협박 대화의 결과 출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분류 문제니까 이 클래스를 개수나 종류가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우선은 클래스는 총 5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협박, 갈치, 뒷잡내 괴롭힘, 기타 괴롭힘, 그리고 일반 대화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테스트 데이터에는 각각 100개씩 500개의 데이터가 이루어져 있지만 훈련 데이터에서는 일반 대화 데이터가 일반 대화 데이터 클래스가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조에서 따로 AI 허브 데이터셋을 3가지 종류를 활용을 하여 15,000개의 일반 데이터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간단한 저희 프로젝트 베이스라인입니다. 우선 일반 대화 데이터, 앞서 말씀드린 AI 허브 일반 대화 데이터와 튜닙 데이터를 합치고 이 합친 데이터를 가지고 간단한 전처리를 거쳐서 모델에 들어가기 좋은 상태로 만든 뒤 쿨루버트 베이스와 같은 분류 모델을 실험을 하여 이 분류된 결과들을 대조 및 분석을 하는 단계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동안 실험한 방법들 중에서 성능이 개선된 방법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맨 처음 첫 번째로 일반 대화 데이터가 훈련 데이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클래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 조에서는 우선 한국어 대화 데이터를 먼저 선택을 하였습니다. 한국어 대화 데이터를 선택을 한 이유는 문시점, 학원, 동사무소 등의 일반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대화들을 잘 수집을 해놓았고 저희들이 생각했던 일반 대화의 주제와 맞다고 생각을 하였기에 한국어 대화 데이터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 한국 AI 허브 특성상 그 데이터셋마다 제이슨 파일일 수도 있고 CSV 일 수도 있고 약간 저장 형태 파일 형식이 다른데요. 이 파일 형식들을 모두 튜닙 데이터 형식에 맞추어서 총 5,117개의 일반 대화 데이터 수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시도한 방법은 소프트 보팅이라는 앙상블 기법을 활용을 하였는데요. 우선 한국어 대화 데이터 4,000개를 분류 모델로 만드는데 총 3가지 종류의 분류 모델을 실험을 하였습니다. 우선 3가지 종류의 모델은 쿨루버트 베이스, SKT의 코GPT2 베이스, LSTM 모델을 텐서플로우로 만들어서 구현을 하였는데요. 이 소프트 보팅 방식을 설명을 드리자면 각 모델마다 클래스별로 점수를 반환을 하는데요. 이 반환된 점수들을 평균을 먹여가지고 지금 그림의 예시와 같이 0.24, 0.92, 0.31을 평균을 먹여서 0.49라는 새로운 새로운 점수를 만들고 마찬 앞선 방식이 갈치 클래스였으면 협박 클래스 또한
마찬가지로 계산을 한 뒤 0.54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게 나온 클래스를 테스트 데이터에 예측을 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소프트 보팅 방식을 통해서 저희 조는 F1 스코어 0.673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분류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방법으로 저희는 일반 데이터 종류를 좀 더 다양성을 추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중에서 한국어 SNS 데이터셋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SNS 데이터셋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카카오톡에서 사용할 법한 개인관계와 일상 대화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셋이었기 때문이고, 이 데이터셋을 또한 튜닙 데이터 형식에 맞춰서 약 160만 개의 일반 대화 데이터로 수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선 첫 번째 방법에서 말씀드렸던 소프트 보팅 방식을 사용하긴 하였지만 이 방식이 생각보다 각 모델의 세 가지 종류를 모두 학습을 시키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저희들이 주어진 시간에 비해서 이 모델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학습이 진행되고 성능이 좋았던 쿨루버트 베이스 모델을 위주로 프로젝트에 다시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방법에서는 한국어 SNS 데이터 4,000개, 한국어 대화 데이터 4,000개를 사용을 했으며 앞서 성능이 좋고 안정적인 쿨루버트 베이스로 분류 모델을 만들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반환한 클래스를 테스트 데이터에 넣어서 F1 스코어로 계산을 한 결과 0.821까지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한 방법은 학습률 스케줄링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였는데요. 이 방법은 앞선 방법들은 에폭수가 한 번만 사용이 되었지만 매번 에폭마다 동일한 합순을 주었기 때문에 과대적 합이 발생하는 현상이 있었고 그러한 현상을 에폭수를 늘리면서도 그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러닝 스케줄러를 도입을 하여 매 에폭마다 절반의 러닝 레이트를 적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F1 스코어는 0.829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또 저희들은 앞선 방법에서 데이터를 추가함으로써 성능의 개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AI 허브에서 추가할 만한 일반 대화 데이터셋을 물색하였으며 테스트 데이터의 대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그 중에서 그림과 같이 퇴근 후에 여가 회사 일을 더 열심히 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겠어. 꼭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요. 같은 챗봇 말투의 대화 데이터셋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와 유사한 대화를 가진 감정 말문치 데이터셋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튜닙 데이터 형식에 맞추어서 약 13만 개의 일반 대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어 SNS, 감성 말문치, 한국어 대화 각 5,000개씩의 일반 대화 데이터를 구축하였고 추가적으로 앞서 160만 개의 대화 데이터 중에서 약간 일반 대화 데이터로 사용할 SNS 데이터지만 앞에서 만든 모델이 일반 대화가 아닌 기타 괴롭힘이나 갈치, 협박 같은 대화로 분류한 SNS 데이터를 350개를 발굴하여 일반 합숙 데이터로 다시 추가하였습니다. 3차 시기에 만든 이 쿨로버트 베이스 모델 타임 튜닝은 러닝 스케줄러는 0.2로 줄여서 에폭수를 더 늘렸고 그 결과 F1 스코어는 0.865를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F1 스코어 0.875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가적인 사전학습을 진행하였는데요. 앞서 SNS 데이터와 감성 말문치 데이터를 합치면 170만 개의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의 일부만 사용하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전학습이 완료되어 있는 클로버트 베이스 모델의 마스크 랭귀지 모델 방식으로 사전학습을 추가적으로 EF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사전학습이 추가적으로 진행된 클로버트 베이스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증강 기법을 적용을 하였는데요. 데이터 증강 기법에서도 무난한 역번역 방법을 사용했으며 역번역을 하기 위해서 포로로라는 NLP 패키지를 사용을 하였고, 역번역이란 한국어에서 영어, 다시 한국어로 데이터의 뜻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의미는 비슷하지만 데이터의 형식, 데이터가 바뀔 수 있는 증강 기법으로 총 3종류의 언어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데이터를 증강을 시켜서 총 11,850개의 위험 문장을 증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역번역 데이터와 추가적으로 사전 학습시킨 클로버트 베이스 모델을 통하여 0.875까지 F1 스코어를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접근한 방식은 자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인데, 일단 자이란 Explainable AI라는 의미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말하며 모델이 왜 그러한 판단을 하였는지 설명할 수 있는 AI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딥러닝 모델은 블랙박스로 그 결과를 내면 왜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알기가 힘들지만, 이 자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모델이 왜 그러한 결과를 냈는지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이 자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는 트랜스포머 인터프리터하는 패키지를 사용을 하였으며, 이 트랜스포머 인터프리터는 예를 들어서 갈치대화라는 데이터가 있었을 때 이 모델이 갈치대화라고 분류를 하였는데, 갈치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토큰들은 초록색으로 표시를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토큰들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는 시각화 패키지입니다. 여기서 빨간색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의미는 이 모델이 기타 괴롭힘이라고 예측은 했지만 돈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수로 이 토큰을 보고 갈치대화로 분류를 할 뻔했다, 다른 클래스로 분류를 할 뻔했을 때 빨간색으로 표현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자의 시각화를 통하여 저희 조에서는 클래스의 분류가 근거가 되는 토큰 중에서 특정 토큰에만 과한 어텐션이 주는 현상이 발견되었고, 이 어텐션을 골고루 주는 방법을 생각하기 위해서 에폭수를 비교하며 결과를 살펴본 결과, 에폭수를 한 번만 주었을 때는 샵샷 나와 같은 일반대와 좀 관련이 없어 보이는 토큰에 어텐션이 들어간 것으로 보아 약간 가소적합의 느낌이 들었고, 에폭수를 2번으로 돌린 결과 좀 다양한 토큰을 보고 이 모델은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폭수를 3번을 돌린 결과 특정 토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갈치대와의 돈이라는 토큰에만 과하게 어텐션이 들어가는 현상이 발견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저희 조에서는 에폭수를 2번으로만 돌리는 것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역번역 데이터를 역번역된 증강 데이터를 추가하게 되면 특정 토큰에만 집중하는 현상이 쉽게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F1 스코어 0.881을 달성하기 위해서 F폭수로 2번으로 줄이고 역번역 데이터를 뺀 결과 881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성능의 개선은 없었지만 저희들이 실험한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데이터를 추가함으로써 성능이 오르는 것을 보았기에 새로 다른 AI 허브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보았지만 결과적으로 성능은 개선되지 않았지만 회의 음성 데이터와 한국어 대화 요약 데이터, 그리고 직접 저희들이 수집했던 경제뉴스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증강 데이터 방법 중에서 CoreEDA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CoreEDA라는 방법은 문장을 간단하게 4가지 방식으로
데이터를 증강시키는 방법으로 SR, 동의어 대체, 무작위 단어 산입, 무작위 위치 변경, 무작위 단어 제거 4가지 방법이 있으며 저희 조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을 하였지만 약간 데이터의 변형이 생각보다 너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성능의 개선이 없었다고 생각이 되어 결국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모델 구조 관점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하였습니다. 우선 투 스테이지 모델로 이진분류 관점에서 다중분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며 학습 데이터가 들어오면 1차적으로 위협 문장과 일반 문장을 이진분류하고 분류되어진 위협 단어 중에서 다시 위협 문장 다중분류 모델을 통하여 4가지 종류로 4가지 클래스를 분류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아가서 각 클래스마다 이진 분류를 하는 방식의 모델을 생각을 하였고 이진 분류 모델들을 앙상블하여 여기서 가장 높은 스코어를 준 클래스로 선택을 하는 방식의 실험을 하였지만 이 방식도 성능의 개선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앞서 트랜스포머 인터프리터하는 패키지를 발견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시도하였던 자의 시각화 방법인데요. 우선 TXRay라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TXRay란 LSTM에서 핵심 정보를 가진 뉴런을 부각하여 시각화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방법을 공식 레포지토리, 해당 논문의 공식 레포지토리에 있는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논문을 구현하는 것까지는 성공하였지만 해당 데이터셋들이 영어이기도 하고 영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한국 데이터와는 맞지가 않았고 또한 TS레이는 분류가 아닌 문법 고치기 같은 분야의 성능 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조의 목적과는 맞지 않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LIP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요. 이 LIP하는 방법은 출력에 있는 값들을 이전 레이어에서 받는 기여하는 정도, 연관성 정도의 점수를 받아서 각 출력층이 가진 기여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방법도 NSMC, 해당 방법은 한국어로 된 GitHub 레포지토리가 있어서 NSMC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 구현까지는 성공하였지만 후다 이슈와 커스텀 라이브러리를 찾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또한 포기하였고 추가적으로 참고했던 사이트에서는 근부정 모델로만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 다중분류 클래스와 태스크와는 맞지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능이 개선된 방법들과 개선되지 못했던 방법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소프트보팅 방식을 통하여 0.673을 얻었고 SNS 데이터를 추가하여 0.82를 얻었으며 스케줄러로 829를 얻었고 감정 문치를 또 추가하여 0.865 그리고 TAPT 방식의 추가적인 사전학습을 진행한 모델을 통하여 0.875 875와 역번역을 추가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트랜스포머 인터프리터를 통한 과대적합 발견 인사이트를 통하여 0.882로 리더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개선하지 못했던 성능의 개선은 없었지만 실험한 방법들은 다른 다양한 종류의 AI 오브 데이터와 코어 EDA, 그리고 이진분류 관점에서 다중분류 문제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TSA와 LIP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발표 내용은 모두 말씀을 드린 걸로 생각이 되고 지금부터 Q&A 시간을 가지겠습니다.